이양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선진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만인사법, 계절사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성악설을 보잖아요. 성악설에 따라서 규칙이랄까 법을 만들고 그래 신상필벌하게 분명하게 적용하는 게 그게 신뢰를 넓히는 지름길이죠. 그죠? 그 점에서 이양순 교수님 발표한 내용들이 이후에 아마 스님들이 발표할 때 하나하나 거기에 만든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이호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경호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경호에서 뭔가 좀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이양순 교수님한테 지난주 화요일 날 오전에 부탁을 드렸고 오후에 발표가 가능하시다고 해서 사실 이제 오늘 거의 일주일이 안 됐죠. 엿새 만에 이렇게 정말 문자 그대로 긴급 토론회가 됩니다. 너무나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사실은 제 토론 시간을 다 우리 이양순 교수님한테 드리고 발제를 더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저도 애를 이제 키워봤지만 대한민국의 학부모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학교 다닐 때는 학부모로서 뭔가 관심이 있지만 졸업하고 나면 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죠. 저도 이번에 우연히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무리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도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듣고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법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그게 있더라고요. 초중등 교육법이 1997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보면 18조에 보면 학교장이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단서를 넣습니다. 다만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이게 1997년에 들어온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 그러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이게 2004년에 들어왔는데 역시 초중등교육법의 그 규정을 따라서 똑같이 이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학 불가 조항을 넣습니다. 근데 제가 영국에서 살아본 경험, 우리 아이들을 영국 학교에서 보내본 경험은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법 연원을 찾아봤더니 이 법이 어디서 나왔는가? 교육행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것이 이 법이 소화 22년, 소화 일본 광년 1947년입니다. 1947년에 나온 소위 학교교육법 시행 세칙 문부성 0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 또 특별 지원을 받는 그런 학교의 학생들은 퇴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법을 그대로 우리가 초중등 교육법을 하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뺏겨도 정말 우리는 꼭 잘못 차라리 뺏겨도 완전하게 뺏기면 좋겠어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학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또 하나 그럼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학생들에 대해서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그럼 계속 교육 공간에 남겨둬야 되냐?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이제 치밀한 것이 그런 경우에 학부모에 대해서 등교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2022년 일본 문부성에서 전체적으로 이 규정에 대해서 다시 쭉 해설을 해놨습니다. 해설을 해놓은 거기에 보면 퇴학이 불가능한 그 학교는 소위 우리로 말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죠. 시정촌.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정촌에서 운영하는 학교. 그 학교는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최종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는 퇴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종전처럼 1947년 그 법처럼. 그러나 역시 이 경우에도 그 학생,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공간에서 분리하는 등교정지 명령은 대신 있는 거죠. 사립 초중학교, 또 국공대학의 병설 초중학교, 당연히 퇴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일본은 이미 1947년에 그 법을 만들면서도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국가교육 의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걸 퇴학 불가라고 했지만은 현실을 감안해서 등교정지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도 두어놓고
지금 와서는 아주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반쪽만 베껴온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인권인지 사실 그 난장판을 유도하는 사실 아까 우리 이영승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규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 학생에 대해서 중학생에 대해서 퇴학 조치하는 게 가혹한 것이냐? 사실은 대체 교육 제도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집어넣고 정상적인 교육 공간에서 분리하도록 이제 되는 것이죠. 유럽 인권 협약에도 보면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인권 그러면 서유럽이 최고의 인권 보장 하는 그런 곳을 이제 알고 있고, 항상 유럽 인권 재판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도 학생에 대해서 학생 징계에서는 학교 시설로부터 영구 배제를 포함하는 징계를 금지하는 조치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도 퇴학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교육부에서 나온 정학 및 퇴학에 관한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예 영국 교육부에서는 각 학교나 지역 당국에서는 permanent exclusion이라고 하는 영구 배제, 퇴학입니다. 이 퇴학을 학교의 목표나 또 이제 지역 당국의 어떤 교육 목표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예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 사인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짓을 하더라도 자기가 교육 공간에서 분리되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잃을 것이 없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이론에서 보면 정말 너무너무 패가 아주 든든한 패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적인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해마다 작년에 보면 한 6,000명 정도가 퇴학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토론 자료에 보면 영국에서 어떠한 경우에 퇴학 사회에 해당하는가라고 해서 쭉 이제 나열을 해놨습니다. 예시를 해놨는데 보면 이런 겁니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행, 성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 학생에 대한 언어적 학대 또는 위협적인 행동, 성인에 대한 언어적 학대 또는 위협적인 행동.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육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 신문지상에 나오는 기가 막힌 일들, 그런 것들 다 여기에 보면 퇴학 사회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애가 중학교 들어갈 때 이런 계약서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쭉 봤죠. 보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하면 퇴학당한다, 그 계약서입니다. 학교와의 그냥 약속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텐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텐션은 뭐냐면 학생이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담임 선생은 그 학생한테, 다른 학생들은 5시에 다 이제 하교하면 너는 디텐션 룸에 가가지고 너 혼자 있다가 너 1시간 있다가 나가, 이렇게 합니다. 가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너 반성문 써, 거기 가서 깊이 반성해,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 디텐션룸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 혼자 디텐션룸 아니까 있다가 1시간 뒤에 있다가 나가, 이겁니다. 지가 앉아있다가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게임해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안 하고 선생님 전 안 따르겠어, 그냥 나간다든지, 한 30분 있다 그냥 나간다든지, 그게 뭐냐면 디텐션룸에 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어긴 거예요. 그 약속 어긴 자체가 몇 번 되면 그게 바로 퇴학사입니다. 그거 선생님하고 학부모들하고 서로 주고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깔끔하잖아요. 속된 말로 아주 쿨한 겁니다. 선진국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돼서 되는 것이고, 우리 이양순 교수님 말씀하신 그 규칙이 정확하고 규칙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교실에서 사실은 이거 확보하는 것, 그게 바로 교육개혁이고, 지금 교실의 난장판의 문제, 사회적 문제,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법학자니까 이걸 보면, 현재 초등교육법 또 학교폭력 예방법상에 이 퇴학 불가는 사실은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문제 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가 제공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법적으로 보면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내가 사회가 필요한 기능과 이런 아까 인적 자원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회와 기술과 그런 학습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일종의 사회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퇴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을 끝까지 학교에 남겨둬서 그렇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갖추도록 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법적으로 보면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두 개가 충돌하면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느냐? 당연히 자유권적 기본권을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법 자체가 사실은 아주 꽉 막힌 법이기도 하지만 헌법적으로도 보면 유연성이 상당히 강한 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뭐 학생인권 조례 그런 것도 있고 학생 그 프로그램에도 이제 비유를 하셨지만은 그것도 없애야 되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교육 공간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체교육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그 공간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걸 둬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초중등교육법과 가족폭력 예방법 이렇게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학이 불가능하다라고 한 현행법을 개정도 간단합니다. 그 단서 조항 하나 삭제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이 단서 조항 하나 삭제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꼭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